안녕하세요. 인생은 실전이다. 박 대표입니다. 오늘 날짜가요. 7월 4일입니다. 우리 테슬라 투자자분들, 인생은 실전이다 구독자분들이라면 7월 4일, 아마 이 영상이 나가는 시점은 다음 주가 될 텐데요. 7월 3일 날 테슬라 인도량 발표가 있었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번 2분기 인도량이 얼마가 나왔는지를 알고 이 영상을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늘에서 아래를 보는 것처럼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이런 뉴스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뉴스, YTN에서 보도한 뉴스고, 이렇게 아나운서 여자분이 이야기를 전달을 하면 우리 평생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나요? 신문과 뉴스는 진실을 말하는 창일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배움을 가진 아나운서들이 해주는 이야기와 정보가 거짓일 리가 없다. 우리는 평생 이렇게 살고 왔었죠. 그게 진실인 줄 알고. 제목 한번 보세요. 테슬라 국내 판매 마이너스 60%. 신차는 없고 품질도 불만. YTN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영상 업로드 날짜는 2023년 7월 2일입니다. 7월 2일이 어떤 날인가요? 이날이 일요일이었고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7월 3일 새벽에 테슬라 인도량 발표가 있었죠. 아마 7월 2일 이 시점에, 이 영상이 송출되는 시점에 테슬라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갖고 혹시라도 뉴스가 하는 이야기에 진짜 어떻게 될까? 테슬라가 좋은 발표가 나올까? 이런 생각으로 의문을 가지고 보는 분들은 이런 영상이 너무나 충격적으로 다가올 것 같아요. 날짜도 기가 막힙니다. 이때가 인도량 발표가 나오기 전이에요. 심지어 이렇게 남자 앵커가 또 나옵니다. 제목은 똑같아요. 하루에만 이 영상을 같은 날짜에 한 번은 여자 아나운서, 한 번은 남자 아나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7월 2일 날 올렸으면은 웬만큼 이 테슬라와 이런 주식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다 이 영상을 봤을 거예요. 이거를 내가 해안을 가지고 큰 숲을 보고 기업을 보는 사람이라면 이 뉴스를, 거짓 뉴스와 진짜 뉴스를 구분할 줄 알 텐데 대부분 다 그렇게 현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같은 테슬라 투자를 하더라도 실제로 큰 수익을 거두는 사람은 5%가 안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 한번 같이 영상 한번 볼까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보겠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압도적 1위를 달리던 테슬라가 올해 들어 판매량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5월까지 실적이 지난해보다 60%가 줄었는데요. 신차는 나오지 않고 품질과 AS에 대한 불만이 쌓여 판매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박홍구 기자입니다. 테슬라는 등록 대수 기준으로 올 들어 5월까지 한국에서 1,841대가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비해 벤츠와 BMW는 전기차로만 각각 2,878대와 2,246대를 팔았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테슬라 판매량은 마이너스 60%를 기록한 데 비해 벤츠는 180%, BMW는 120%가 늘었습니다. 테슬라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은 한정된 차종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테슬라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은 한정된 차종에 있습니다. 테슬라가 부진하다고 합니다. 신형 전기차를 속속 출시하고 있는 반면 테슬라는 수년째 4개 모델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4개 지금 기존 모델에 더 다양화하겠다는 비전이 잘 안 보이거든요. 과거에는 경쟁 모델이 없어서 테슬라를 선호했지만 최근에는 이제 자, 4개 기존 모델에서 다양화하겠다는 비전이 잘 안 보이거든요. 과거에는 경쟁 모델이 없어서 테슬라를 선호했지만 과거에는 경쟁 모델이 없어서, 그러면 경쟁 모델이 생기면 테슬라에 대한 선호도보다는 다른 회사의 차를 사람들이 선호하게 될 것이다 라는 뭔가 밑밥을 까는 듯한 멘트고요. 이 자동차 융합 기술원, 여기가 어딥니까? 스쳐 지나가는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이 뉴스를 보잖아요. 자동차 융합 기술원, 뭔가 공공기관인 것 같지 않으세요, 피디님? 느낌상으로? 그러면 자동차 융합 기술원을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이 KR이라는 URL이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그리고 GO.OR 이런 것들 본 적 있으시죠? 그렇죠. 그래서 정부기관에서 하는 곳들은 GO가 들어가요.
그리고 KR은 뭐냐면 그냥 사기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회사명을 자동차 융합 기술원으로 해놓으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는 사람들에게는 아, 뭔가 이 공공기관에서 저렇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신뢰도가 있는 이야기구나라고 잘못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 또는 대학교 교수님들을 꼭 초빙해가지고 이런 영상들을 많이 만들죠. 모델들이 전 모델에서 다 나타나니까 결과적으로 테슬라가 약간 밀리는 모습이 전 모델에서 나타나니까라고 확정지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약간 밀리는 모습들이 테슬라는 지난 2017년 국내 도입 이후 2020년과 21년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86%와 77%를 차지하며 독주했으나 자, 2017, 18, 19, 20, 21, 22까지는 1년 단위로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어요. 2022년도에 1년 동안 14,571대를 팔았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를 12분의 1로 하면 한 달에 1,000대 정도 팔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만 유독 2023년 1월부터 5월까지도 아니고요. 그냥 5월 한 달만 놔두고 1,841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2023년을 이거하고 똑같이 해준다고 하면 1841 곱하기 12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간 판매량이 여기까지 올라가 있겠죠. 교묘하게 5월 한 달만 1841이라고 그래서 14,571에서 거의 10분의 1 토막 난 것처럼 이렇게 통계를 교묘하게 그래프로 이용을 해서 만들어냅니다. 너무 안타깝죠. 제가 아나운서라면은 이렇게까지 의도를 해서 영상을 만든다 그러면 이 아나운서로서 이 이야기를 전달하는 그 순간이 너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이러려고 내가 이거 한 건가? 근데 회사기 때문에 회사가 시키면 해야 되잖아요. 지난해부터 성장세가 꺾이더니 올해는 점유율이 21%에 불과합니다. 가격 면에서 테슬라와 경쟁 상대인 현대차와 기아도 대표 전기차를 만들고 기가 막히게 이 타이밍에 현대차와 기아차가 나오고요. 다양한 차종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우리 방금 전 영상에서 이 앞전에 전문가가 뭐라 했습니까? 다양한 차종이 없기 때문에 테슬라가 문제인 것처럼 밑밥을 깔고 그 다음 이야기에 현대차와 기아는 다양한 차종이 있다. 이게 지금 라임이 딱 맞아 떨어지죠. 차종을 다양화하며 기술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반면 테슬라는 도입 초기 강조되던 긴 주행거리와 자율주행 기능 등 비교 우위가 약해지고 품질과 AS 불만, 불투명한 가격 정책 등 단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차량의 완성도하고 품질만을 놓고 이 타이밍이 항상 교수님이 출연하는 레파토리입니다. 비교하는 시장이 열렸다. 결국은 테슬라는 현재 점유율을 유지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점유율을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가로 열고 국내 시장에서라고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있죠. 하지만 최초로 전기차를 대중화한 테슬라는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닌 빅데이터 기업에 가깝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율주행 시대로 갈수록 테슬라의 IT 잠재력이 발휘된다면 기존 완성차 업체들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이 똑같은 뉴스를 이번에는 좀 전에 여자 아나운서였죠?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던 테슬라가 올해 들어 판매량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5월까지 실적이 지난해보다 60%가 줄었는데 신차는 나오지 않고 품질과 AS에 대한 불만이 쌓여 판매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박홍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테슬라는 등록 대수 기준으로 올 들어 5월까지 한국에서 1,841대가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비해 벤츠와 BMW는 전기차로만 각각 2,878대와 2,246대를 팔았습니다.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그래프도 똑같은 분이 지금 출연을 했고 그래프도 지금 좀 전에 거 그대로 똑같이 보여드리고 있죠. 그리고 나서 기가 막히게 또 현대차하고 기아차 광고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도 대표 전기차를 만들고 차종을 다양화하며 기술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요, 이런 일은 끊임없이 있을 거예요. 뉴스에서 우리나라의 대기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전 국민이 우리 삼성, 현대, SK, LG 등 우리나라의 토종 기업들이 전 세계 시장에서 성과를 높이고 우리나라의 국위를 선양하고 이런 거 너무나 우리가 바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뉴스가 전달하는 국내 기업의 이야기에 우리 국민들은 아무래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거를 응원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기서 뭐가 안타깝냐? 예를 들어서 삼성이 있어요. 2008년도쯤에 아이폰이 출시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폰이 전 세계 시장을 휩쓸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당시에 삼성과 LG의 스마트폰이 길을 펴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애플을 좀 낮추고 삼성과 LG의 스마트폰을 높이는 그런 기사와 뉴스에 전 국민이 응원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이럴 때 애플과 아이폰의 지금의 인기도 얼마 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뉴스가 자꾸 전달이 되게 되면 순수한 마음으로 그 기업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요, 뉴스를 틀기만 하면 애플과 아이폰에 대한 안 좋은 뉴스들이 계속 나오니까 처음에 내가 생각했던 그 장기 투자를 이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정말 내가 이 뉴스에 매몰되고 나면 삼성폰이 애플폰을 곧 이길 날이 오겠구나. 그리고 지금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현대 기아차가 국내 기업이죠. 그래서 국내 기업의 위대함을 계속 뉴스로 송출을 받게 되면 아, 테슬라가 지금은 있을 수 있겠지만 곧 있으면 현대 기아차한테 추월당하겠구나. 당연히 현대 기아차가 전 세계에서 맹위를 떨치기를 저도 바라지만 투자에 있어서 객관성은 분명히 유지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뉴스에 여러분들이 계속 매몰되다 보면 야, 이거 내일 인도량 발표가 난다는데 이렇게 뉴스에서 괜한 거짓말 할 이유가 없잖아. 그러면 지금까지도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고 또 이렇게 다양한 신차들이 출시가 되게 되면 테슬라 안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판매도 안 된다는데 주가는 떨어지겠네. 아, 내가 지금 잠깐 수익 보고 있는 거 그냥 이것만 확보하고 매도해야겠다. 아니면 매수하려고 했던 마음도 이 뉴스를 보는 순간 아, 좀만 더 있다가 매수해야겠다. 이런 생각. 또 하필이면 날짜가 7월 2일이에요. 내일 아침에 인도량 발표가 있다고 합니다. 아, 또 어떤 주식 전문가가 이런 말 하던데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라고 했으니까 이런 뉴스까지 나오고 있고 또 내일 인도량이 발표된다는 거는 일종의 뉴스잖아. 그러면 뉴스가 나오기 전에 팔아라. 오늘 팔아야겠네. 이런 생각들이 늘 복합적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주식을 장기 투자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지금 이 뉴스를 저랑 같이 보고 있잖아요.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뉴스에서 말한 테슬라가 판매가 부진하다, 다양한 차종이 없어서 그렇다라는 거를 우습게 여기기라도 하듯이 2023년 2분기 인도량 발표가 저 뉴스가 난 그날 밤에 나왔습니다. 월가에서 예측은요, 2분기 4, 5, 6월 동안 44만 5천 대 정도라고 했고, 여러 전문가들이 한 이 정도 또는 44만 5천 대가 안 나올 거라고 그랬죠. 근데 실제 인도량은 46만 6천 대가 나와서 2만 대나 훌쩍 넘어갔습니다. 지금 YTN 뉴스에서는 판매가 부진하다고 하는데, 지금 작년 1년 전에 실제로 25만 4천 대를 3개월 동안 판매했던 회사가 1년 뒤인 지금은 이거에 거의 2배 가까이 판매를 하고 있다. 누구 말이 정답입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아까도 2022년도에는 14,000대를 판매했다고 그러고 여기에는 교묘하게 5월 한 달만 딱 올려놓고 1,800대를 팔았다 하고 이렇게 그냥 흘러가면서 뉴스를 보는 사람들에게는 테슬라 너무 못하고 있구나 라는 식으로 이렇게 교묘하게 만드는 거.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도를 전달하려고 이런 뉴스를 만들어내는 걸까요? 저는 그게 그냥 쉽게 생각해서 광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앞으로도요, 이 테슬라 관련된 뉴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매체를 통해서 접하는 수많은 정보 안에 진짜와 가짜가 계속 혼합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보이니까 이런 해안들을 계속해서 길러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실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또 이렇게 엑셀로 정리를 해온 이유가 뭐냐면 인도량 발표 매 분기 있습니다. 또 인도량 발표가 끝나고 나면 2주 뒤에 실적 발표가 있죠. 와, 그러면은 3분기에 한 번씩 인도량 발표, 또 2주 뒤에 실적 발표. 그럴 때마다 이번에 인도량 발표가 잘 나올까? 실적이 잘 나올까? 그럼 실적이 잘 나오면 테슬라 주가가 오르고 실적이 안 나오면 또 테슬라한테 악재가 아닐까? 이런 생각 자꾸 하다 보면요. 투자 어떻게 합니까, 비디님? 아니 이거 말고도요. 우리가 이번에 금리 인상한답니다. 또 이번에 인플레이션 수치가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요즘에 테슬라 주가가 과열이 돼서 RSI 수치가 공포지수가 이만큼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주식은요. 쌀 때 사고 비쌀 때 팔아야 됩니다. 테슬라 주가 올해만 160%가 올랐습니다. 이 수많은 정보에 매몰되다 보면 아까 그 뉴스 하나만 봐도 사람 마음이 흔들리는데 이런 수많은 정보에 어떻게 10년 장기 투자하냐 이겁니다. 제가 어떤 수치나 발표를 가지고 테슬라 주가가 오를 것입니다. 떨어질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 절대 안 드리잖아요. 오늘도요. 이 인도량 발표 하나만 가지고도요. 여러분이 인도량 발표가 테슬라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이거를 숲을 보면서 해안을 가지시면요. 앞으로 10년 동안 이 인도량 발표를 한 30번 이상 봐야 돼요. 그리고 실적 발표도 30번 이상 봐야 돼요. 그럴 때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요. 우선 23년 2분기 이번 것부터 볼게요. 이미 다른 유튜브에서 정리해준 내용으로 이거 다 보셨을 테니까 간단하게 정리한 것만 말씀을 드리면 자, 6월 26일이에요. 이때 테슬라의 주가가 241달러였습니다. 그리고 이날 7월 3일 날 7월 2일 날 밤에 인도량이 발표가 됩니다. 그럼 인도량이 발표되기 일주일간의 테슬라의 주가예요. 241달러가 261달러까지 오릅니다. 이 일주일 동안 8%가 오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촬영하는 시점이 7월 4일이고요. 그러니까 어제 테슬라의 주가 종가는 279였죠. 이렇게 해서 전후 2주일 동안 아직 2주일 이만큼 채우지는 못했지만 15.74%가 오릅니다. 그러면 이번에 실제 예측치가 2만 대나 더 나왔으니까 테슬라의 주가가 반영이 돼서 15%나 오른 것인가? 또 이게 맞다면 앞으로 또 우리가 인도량이 잘 나왔는지 못 나왔는지 이거에 또 매몰되게 되잖아요. 과연 그럴 것인가? 한번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이때부터 제가 정리했습니다. 2020년 1분기부터요. 20년 1분기, 21년 1분기 이 시트는 매년 1분기 단위로 YOY라고 하죠.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20년 1분기에 월가 예측은 8만 대였습니다. 실제는 8만 8천 대가 나와서 10%를 상회했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잘 나왔잖아요. 그런데 발표하기 전 일주일 동안은 주가는 마이너스 4%를 기록했습니다. 실적이 잘 나왔죠? 발표 후에 주가는 19.38%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전후 2주일을 합쳤더니 14%가 오릅니다. 1년 뒤 21년 1분기를 볼까요? 17만 대를 예측을 했고 18만 4천 대로 이때도 10%나 예측을 상회했습니다. 잘 나온 거죠. 발표 전에 8%가 일주일 동안 올랐고요. 발표 후에 2%가 일주일 동안 올랐습니다. 결국 전후 2주일 다 합쳤더니 10%가 올랐습니다. 이때까지 20년 1분기와 21년 1분기를 보면 실제 판매량이 더 많이 나왔을 때 주가에는 긍정적인 반영을 한다라는 것들을 이것만 봐서는 엿볼 수가 있겠죠. 22년 1분기는 어떨까요? 예측은 30만 9천 대였습니다. 실제도 31만 대로 30만 9천 대보다 조금 더 많은 판매량을 했어요. 발표 전에는 일주일간 마이너스 0.66%로 떨어졌고요. 발표 후에도 마이너스 5.45%로 전후 2주일 동안 총 마이너스 6%를 기록했습니다. 예측치보다 실제가 더 좋았으나 주가는 하락했죠. 23년 1분기, 우리 지난 1분기죠. 월가 예측은 42만 대였고요. 실제는 42만 2천 대였습니다. 예측치보다 2천 대가 더 많이 나왔어요. 발표 전에 일주일 동안 8%가 오릅니다. 그런데 실제로 2천 대나 판매량이 더 많이 나왔다고 발표가 나왔는데 일주일 동안 마이너스 10%를 기록합니다. 실제가 더 많지만 총 2주 동안
마이너스 3.52%를 기록합니다. 2분기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 2분기 10만 대 예측에서 실제는 9만 대가 나왔어요. 와, 이때는 예측치보다 실제가 10%가량 덜 나왔네요. 안 좋은 소식인 거죠. 이럴 때 발표 전에 19%가 오릅니다. 그리고 10%나 판매량이 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발표 후에도 27%나 오릅니다. 그리고 전후 2주일 동안 총 53%나 2주 사이에 한 회사의 주식이 50%나 오르는 결과가 나옵니다. 예측치보다 실제가 이렇게 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요. 21년 2분기 20만 1000대 예측에서 20만 1250대로 어쨌든 예측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발표 전에 일주일 동안 마이너스 1% 나왔고요. 발표 후에 마이너스 3%가 나와서 2주 동안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22년 2분기, 작년 2분기죠. 예측치는 25만 6천대, 실제는 25만 4천대로 2천대가량이 판매가 부진했습니다. 그리고 발표 전에 마이너스 7%, 발표 후에는 예측치보다 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발표 후에 10%가 올라갑니다. 결국 2주 동안 2%가 상승했습니다. 23년 2분기, 이번 2분기죠. 방금 보신 것처럼 예측치보다 실제가 많이 나왔고 전후 2주일 동안 15%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분기도 한번 볼게요. 2020년 3분기 13만 7천 대를 예측했고 2천 대가 더 나왔습니다. 그런데 발표 전에 마이너스 1%를 기록을 했고 발표 후에 5%가 오릅니다. 전후 2주일 동안 3%가 오릅니다. 21년 3분기 22만 1000대를 예측했고 24만 1000대로 2만 대 가까이 더 많이 판매량 했습니다. 판매를 잘한 거죠. 근데 발표 전에 일주일 동안은 마이너스 2%, 발표 후 일주일 동안은 1%, 결국 2주일 동안 마이너스 0.74%를 기록합니다. 22년 3분기 35만 9천 대 예측, 실제 34만 3천 대로 16,000대가량을 적게 팔았어요. 발표 전에 마이너스 3%, 발표 후에 마이너스 15%로 전후 2주일 동안 20% 가까이 떨어집니다. 4분기 한번 볼게요. 20년 4분기 18만 3천 대, 18만 대, 3천 대나 덜 팔았고요. 발표 전에는 6%가 오르고요. 발표 후에는 24%나 오릅니다. 이렇게 3천 대나 판매량이 덜했는데 결국 2주 동안 30%나 상승합니다. 21년 4분기 26만 5천 대 예측에서 30만 8,600대로 4만 대나 가까이 엄청나게 판매량이 많았죠. 그런데 발표 전에 마이너스 3%를 기록했고요. 이렇게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발표 후에도 마이너스 2%로 결국 전후 2주일 동안 마이너스 6%를 기록합니다. 마지막 2022년 4분기 42만 760대 예측, 실제는 40만 5천 대로 15,000대가량을 덜 팝니다. 그런데 발표 전에 12%나 일주일 동안 오르고요. 발표 후에는 마이너스 8%가 돼서 전후 2주일 동안 3%가 오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PD님, 인도량이 예측치보다 잘 나온 것이 주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또는 예측치보다 실제가 덜 나온 것이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이거를 뭔가 단정지어서 정답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 같으시죠? 이거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보세요. 여기 파란색은요, 예측치 대비 실제도 잘 나온 거를 말하는 거고요. 빨간색은 예측치보다 실제가 덜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항상 좋은 분기였을 거고, 21년도는 4분기 내내 좋았다는 뜻이고, 22년도는 1분기만 좋았고, 2, 3, 4분기는 다 예측치보다 덜 나왔다는 거고, 올해 2분기는 다 잘 나왔다는 뜻이죠. 그거를 이런 식으로 해서 20년 1분기에 실적이 좋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예측치보다 비율은 10%나 상회했다는 뜻이고요. 주가 수익률은 2주 동안 14%가 올랐습니다. 이것만 미루어 보면 실제가 판매량이 잘 나왔을 때는 주가 수익률도 좋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정비례죠. 이거 이해 가세요? 정비례 했다는 거를 제가 동그라미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세요. 2분기는 예측치보다 실제가 10%나 가까이 덜 나왔죠.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거면 인도량이 되게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여기가 빨간색이어야겠죠. 안 좋았는데 오히려 반대로 주가는
50%나 오른 겁니다. 이거를 제가 X로 표현했어요. X가 안 좋다는 뜻이 아니라 X는 예측이 잘 나왔는데 주가가 떨어졌다. 예측이 안 나왔는데 주가가 올랐다. 이거를 X로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이때 3분기에는 예측도 잘 나왔고 주가도 올라서 동그라미죠. 이때는 예측보다 실제가 안 나왔으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데 반대다. 그래서 X로 했습니다. 이렇게 쭉 정리를 했더니 총 몇 개의 분기냐면 13개의 분기입니다. 13개의 분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으로 잘 나왔으면은 잘 나와야 되는 게 13개의 분기에서 5번밖에 안 된다는 뜻이에요. 나머지 8번은 반대로 나왔다는 뜻입니다. 예측치 대비 실제가 잘 나왔는데 주가는 오히려 떨어졌고 예측치 대비 실제가 오히려 덜 나왔는데 반대로 주가는 올랐다는 뜻이에요. 인도량 발표와 주가의 상관관계 어떻게 보이셨습니까? 전혀 예측 안 돼요. 네. 그런데 우리는 계속 이런 영상을 통해서 단기적으로 이런 거는 전혀 중요치 않다라고 늘 우리가 대화를 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는 머릿속으로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정확하게 한번 13개 분기를 나열해서 보니까 훨씬 더 시각적으로 와닿고 앞으로도 내가 인도량 발표, 그다음에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 어떤 마음으로 테슬라의 장기 투자에 임하면 되겠다. 이런 부분 정리가 되세요? 여러분 정리가 되십니까? 그럼 어쨌든 우리는 10년 장기 투자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량 발표와 실적이 당장에는 테슬라와의 주가에는 상관이 없지만 계속해서 이 인도량과 실적이 상승하는 거에 우리가 테슬라를 위대한 기업으로 인정을 하고 앞으로 10년 뒤에 테슬라의 주가가 내가 이런 투자와 노력에 정비대해서 이만큼의 보상으로 이어질 거야. 솔직히 이건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해서 방금의 인도량이 2013년 2분기에서부터 2023년 지금 2분기까지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위대한 기업이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매 분기 2012년 2분기에 테슬라의 판매량이 12대였어요. 그리고 1년 뒤에 5,150대. YOY로 계속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작은 상승 곡선이 무시할 게 아닌 게 계속 여러분들이 연평균 30%, 40%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도 7,500대에서 11,000대면 연평균 약 50% 가까이 상승한 거잖아요. 지금 이 격차보다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50% 상승한 게 얼마나 위대한 건지를 알면서 계속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 그래프를, 이건 시각적인 거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엑셀로 정리하는 겁니다. 2013년 2분기, 일부러 12년도는 뺐어요. 그 12대니까. 13년 2분기에 5,150대를 3개월 동안 판매한 겁니다. 그리고 1년 뒤 14년 2분기에 7,579대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봤을 때는 고작 2,000대 정도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성장률은요, 47%나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이 47%에 주목을 해야 돼요. 그리고 15년 2분기 7,000대에서 11,000대가 됩니다. 52%. 이런 방식으로 계속 이 성장률에 빗대어서 테슬라가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년 전에 불과 5,000대밖에 생산을 하지 못했던 회사가 지금 46만 6천 대를 같은 기간 동안 판매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한번 이거를 같이 가보면 47%, 52%, 25%, 53%, 85%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런 방식으로 해봤어요. 1년마다 정확한 데이터에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쩔 때는 52%를 엄청나게 어쩔 때는 134%가 상승한 해도 있겠죠. 그리고 올해도 작년 대비 83%의 엄청난 성장률을 했죠. 그런데 이렇게 마이너스 5%로 작년보다 덜 나올 때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늘 하는 말 있죠. 우리 테슬라는 매년 50% 이상씩 성장하겠다. 그 말의 뜻은 어떤 해에는 이렇게 134%가 성장할 수도 있고 어떤 해에는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10년의 긴 시계열로 평균을 내보니까 매년 50%의 성장만 한다면
13년도에는 5,000대였지만 2030년이 됐을 때는 2천만 대를 생산할 수 있다는 그 성장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어요. 매년 이렇게 실제 데이터를 결국 46만 6,140대가 나오려면 얼마나 성장을 해야 되냐면 이때부터 매년 똑같이 57%씩 성장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적용을 했더니 5,150대가 57% 성장을 하면 8,000대가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는 7,579대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예측치에서는 8,000대보다는 500대가 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는 12,000대가 나와야 되고 이때 11,500대로 약 1,000대가량이 덜 나온 거죠. 그 다음에는 19,000대가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는 14,000대가 나와서 5,000대나 덜 나온 거죠. 이번에는 31,000대, 22,000대, 49,000대, 4만 대. 우리가 계획했던 거에서 실제는 따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19년 2분기에는 77,000대로 성장하면 계속 가고 있는 그 걸음대로 가고 있는 건데 134%가 올라서 95,000대로 실제 우리의 발걸음보다 훨씬 더 앞서가게 됩니다. 그리고 20년 2분기에는 또 반대로 12만 1,000대가 나와야 되는데 9만 대밖에 3만 대를 덜 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21년이 됐더니 19만 대만 나오면 되는데 20만 1,000대로 만 대를 또 앞서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어땠습니까? 29만 8,000대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25만 4,000대만 나온 거예요. 이때 어떤 일이 있었죠? 중국 공장이 폐쇄를 했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30만 대 정도 이상은 예측을 해야 되는데 중국 공장이 폐쇄됐기 때문에 이거밖에 못 나온 거예요.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23년 2분기가 되니까 46만 8,000대 정도는 2030년까지의 발걸음에서는 나와줘야 하는데 그 발걸음 정확하게 46만 6,000대까지 지금 똑같이 가고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올해 2분기 46만 6,000대를 지금 달성한 거를 증명을 했어요. 1분기에 42만 대를 했고요. 1, 2분기 합치면 88만 대, 거의 90만 대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이 상승 속도로 봤을 때 3분기하고 4분기에 50만 대만 넘기면 결국 올해에는 200만 대를 생산한다는 이야기가 돼요. 작년에가 130만 대였습니다. 그럼 작년에 130만 대에서 50%만 성장을 해도요. 515, 535, 65만 대를 합치면 195만 대가 되는데 100만 대가 넘어가는 회사가 또 다시 거기에서 50%가 또 성장을 한다? 내가 이 숫자를 보기 전까지는요. 믿기가 어렵지 않나요? 지금까지 매년 57%의 판매량 성장을 증명해냈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2030년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24년 2분기에 50%를 성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57%를 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낮췄습니다. 50%로 했더니 24년 2분기에 73만 5,000대가 됩니다. 이거 곱하기 4만 해도요. 이미 24년에는 300만 대를 넘긴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25년도 50%, 115만 대를 2분기에만 달성을 하고요. 그 다음 181만, 280만, 440만, 29년 2분기에 700만, 30년 2분기에 1,000만 대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1,000만 대가 한 분기잖아요. 그럼 곱하기 4를 하면 얼마가 되죠? 4,000만 대를 생산할 수 있겠죠. 2030년까지 일론 머스크가 계획하는 생산량은요, 2,000만 대입니다. 2,000만 대가 나오려면 40%로 바꿨을 때 57%를 40%로 줄였습니다. 내년에 65만 6,000대, 90만, 120만, 180만, 250만, 350만, 30년 한 분기에 490만, 약 500만 대 잡고 곱하기 4를 하면 2,000만 대가 되겠죠. 지금까지 57%의 성장률을 10몇 년 동안 기록한 회사가 앞으로 7년 동안 40%로 성장률을 많이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30년에 정확하게 2,000만 대 이상 생산한다는 그런 시나리오가 나오는 겁니다. 저는 이게 결국 우리가 계속 개화 주인의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머리로 떠오르면 기업이 성장하는 만큼 걔는 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따라오잖아요. 그러면 2,000만 대라는 생산량의 목표를 이렇게 기준점을 쫙 잡아놓고 회사의 판매량도 더 많이 나올 때도 있고 적게 나올 때도 있지만 결국은 이 기준점 그대로 가고 있다고 지금 현재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증명을 해 보이고 있고, 이거하고 너무나 기가 막히게 정비례하듯이 14년 2분기에 5,000대 판매할 때 테슬라의 주가가 7달러였고요. 5,000대가 46만 6,000대까지 상승하는 동안 7달러가 279달러가 됐습니다. 오늘 날짜 23년 7월 4일에 테슬라의 주가는 279달러. 그러면 7이 279가 되려면 매년 얼마씩 주가가 올라가야 될까? 과연 판매량 성장률이 57%씩 평균으로 올랐다면 주가도 평균으로 올랐다고 가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실제 주가는요, 이렇게 매년 99%가 오를 수도 있고 마이너스 23%가 내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때 투자한 사람이 10년 지금 갖고 있었다면 7달러가 279달러, 약 한 40배 가까이 수익이 난 거죠. 요거를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더니 매년 평균 주가 수익률을 43%씩 잡으면 거의 279달러가 나오더라고요. 7달러가 43%가 오르면 14년 2분기쯤에 10달러가 되고요. 이게 15년도에는 15달러, 16년 22, 32, 45, 65 쭉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는 것이 개와 주인의 이야기에서 중간 기준점이 되고요. 하지만 개는 그렇게 기준점 그대로 가지가 않죠. 10달러만 돼도 엄청난 43%의 수익인데 실제 현실은 15달러까지 100%가 올라서 주인보다 훨씬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이미 15달러가 기준이었고 15달러까지만 오르면 되는데 15달러에서 3달러가 올라서 아직도 주인보다 앞에 있습니다. 그럼 이 개가 계속 주인보다 앞에 있을까요? 16년에는 22달러로 18달러에서 조금만 오르면 되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기준점은 22가 됐지만 이 개는 14달러로 주인보다 훨씬 더 뒤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32달러 됐을 때 23달러, 45달러가 됐을 때 20달러. 영원히 이 주인은 이제 앞으로 갈 건데 개는 주인보다 멀어질 것만 같습니다. 심지어 65달러까지 되니까 15달러까지 돼버렸어요. 이때쯤 되면 이제 이 강아지는 나한테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건가? 내가 잘못된 판단을 한 건가? 이런 괴리감에 빠질 수 있는 시기죠. 20년 2분기가 됐을 때 그 기준점에 맞춰서 주가는 또 93달러까지 가야 되는데 이 개가 15달러에서 80달러까지 이렇게 또 빠르게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134달러만 되면 되는데 이제는 다시 역전이 돼서 21년 2분기에 226달러로 이 개는 훨씬 더 또 멀리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192달러가 작년 2분기에 되면 되는데 226까지 도망갔던 이 개가 다시 주인에게 가까이 다가옵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게 보이십니까? 그리고 지금 274달러만 되면 되는데 23년 2분기 오늘 현재 279달러로 이제 주인의 기준점에 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10년 동안 매년 43%씩 올랐다는 기준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0년까지 차량 판매량에 대한 예측을 한 것처럼 43%씩 연평균 성장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이거를 그대로 24년, 25년에 대한 이 테슬라의 차량 판매량이 2030년에 2천만 대까지 늘어가는 거에 정비례해서 우리의 주가도 오를 것이다라고 43%를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24년 2분기에 43%가 올라서 지금 274달러의 기준점이 398이 될 거고요. 25년에 570, 26년에 815, 27년 1100, 28년 1668, 29년 2385, 2030년에 3411달러가 됩니다. 이거를 차량은 이렇게 계속해서 정비례에 올라가기 때문에 테슬라를 이렇게 적용해 본 거잖아요. 주가를요. 여기에 포함 안 된 게 뭐가 있을까요, PD님? 여러분도 다 알고 계셨죠? 지금 우리 차량 판매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테슬라는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자동차 회사였다면 저 이렇게 설레이게 투자 안 했고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우리가 유튜브로 행복한 이야기 이어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기대하는 건 자동차 회사가 아닌 그 다음 단계 에너지, AI, 훨씬 더 위대한 사업이잖아요.
이런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건데 실제로 우리는 지금 차량 판매만 가지고 테슬라의 주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테슬라를 어디만큼까지 아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 앞으로의 43%씩 상승하는 것도 엄청난 주가 상승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그 진짜 사업들이 포함이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2027년도쯤 되면 여기 테슬라의 주가가 2,000달러까지는 될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들을 긍정적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오늘 여기에서는 다 뺀 이야기가 이 정도인 겁니다. 그리고 차량 판매만 가지고도 테슬라의 주가는 30년까지 이 정도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 이거 얼마나 행복한 이야기입니까? 그냥 우리가 이런 동시간대에 이런 위대한 기업과 일론 머스크라는 말도 안 되는 정말 천재, 사업가, 정말 영리하고 어쩔 때는 우리에게 웃음을 주고 철학적이고 도덕적이고 이런 사람과 함께 한다는 거. 또 곧 있으면은 UFC를 한다고 하는데 뭐 이럴 수가 있을까요? 한 몇백 년 뒤에 우리가 위대한 인물들을 우리 후세들이 이렇게 뭐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있죠. 근데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은 이렇게 사업도 잘하고 천재였지만 늘 동시대 사람들에게 트위터를 통해서 웃음을 주는 재밌는 사람이었어. 사업적으로는 이해하지만 그런 유머 감각이 있고 우리를 늘 이렇게 즐겁게 해준다는 것까지도 후세에서 믿어줄 수 있을까요? 이 영상을 하면서 오래전부터 위대한 사람, 그다음에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자꾸 표현하는 거를 우리 테슬라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테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종교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위대한 사람은요, 인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아닐까요? 그리고 인류를 위한 사람이 존경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결국 20년도나 19년도에는 일론 머스크를 절대 위대하거나 존경하는 인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지만 지금 오늘 날짜 2023년 7월경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정말 위대한 사람이구나, 대단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이 계속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2030년도쯤 되면 또 지금 일론 머스크하고 테슬라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또 대다수가 많이들 존경하는 인물로 바뀌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 멀리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뉴스에서 이 그래프 이젠 너무 뻔할 뻔짜 보이죠? 테슬라의 판매량, 저 뉴스에서 얘기했던 판매량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위기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44만 5천 대나 1년 전에 비해서 88%가 오른, 이것도 정말 위대한 건데 이 44만 5천 대를 뚫고 46만 6천 대까지 판매를 했고요. 이게 판매가 부진했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테슬라의 공장은 중국에 있고 북미에 있고 유럽에 있습니다. 북미에서 IRA법으로 전기차에 대한 지원금이 7,500달러까지 나기 때문에 사겠다는 사람은 줄을 섰겠죠.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과연 같은 차량 한 대를 팔 때 북미에서 생산한 차를 북미에 팔고 중국에서 생산한 차를 중국에 팔고 유럽에서 생산한 차를 유럽에 팔고 이렇게 하는 판매 방식이 있고요. 북미에서 생산한 차를 배까지 태워가지고 한 달 이상 배를 타고 대한민국까지 배송을 해서 판매하는 것과 테슬라가 순수익은 어떤 게 높을까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지금 테슬라를 사겠다고 줄을 서 있기 때문에 이 먼 한국까지 테슬라를 보낼 차량이 없는 겁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테슬라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다음 영상에서도 또 늘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인생은 실전이다. 박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